2023년 새해 첫 출고 고객인 이 740i를 소개시켜드리기 왔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7 시리즈는 가장 큰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크기, 디자인입니다. 자, 압도적인 크기와 의장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최초 도입되는 자동문 로우입니다. 자, 벤츠와는 차별화되게 만드는데요.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뒷좌석에 마련된 티어터 스크린입니다. 31.3인치 대형 스크린이 뒷좌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후륜 조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3.5도 후륜 조항이 적용돼서, 네, 그러면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면부에는 바로 시그니처 그릴인 BMW의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식상하지 않은데요. 이제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간에는 아이코닉 글로우의 빛이 반사되면서 밝혀지면서 화려하게 코의 자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BMW 마크도 종전보다는 굉장히 커진 모양이죠. 엄청 큽니다. 자, 헤드라이트에는 스와로브스키의 디자인이 적용된 DRL이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BMW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740i M 스포츠인데요. M 스포츠인 만큼 범퍼가 약간 입체적으로 디자인되면서 크롬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 디자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드렸죠. BMW의 특징, 이번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앞뒤의 크기입니다. 자, 기존 이번 7 시리즈에는 숏바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롱바디 모델로만 나오고요. 휠베이스 크기도 벤츠 S 클래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3215mm고요. 정고도 1451mm로 무려 벤츠 S 클래스보다 40mm가 더 깁니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짝은, 자, 도어는 바로 터치식 오픈 도어입니다. 처음 작동할 시에는 2초간 잠시 대기했다가 측면에 보면은 초음파 센서들이 장애물이 미감지될 경우에 열리는 안전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바로 터치식으로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닫히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유행 중인 플래시도어와 차별을 둔 건데요. 자, 과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플래시도어가 유리할지, 터치 방식인 이 오픈도어가 유리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740i의 휠과 타이어입니다. 휠은 20인치 907M Z 블랙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초반에 출시된 모델에는 런치 패키지가 있는데, 런치 패키지는 21인치 908, 909 MZ 블랙이 적용되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런치 패키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모델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20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럼플렛은 미적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요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듯이 깔끔하고 정갈한데요. 일자형 헤드램, 리어램프를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붙었으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자, BMW 로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붙어 있죠. 이 모델은 스포츠 모델인 만큼 하단 범퍼가 디퓨저에 세로줄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여는 스위치는 바로 여기인데요. 전동식 무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은데 BMW 특징인 만큼 약간 폭이 좀 좁아진 느낌은 어쩔 수 없네요. 자.
한번 맞춰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터치 시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오토 모드에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옆에 있는 버튼은 이제 후방 안개등 버튼이고요. 거의 뭐 이제 안개시 외에는 자주 사용하실 일은 없으실 거고, 이제 상시 이제 오토 모드로 나서 이제 고객님께서 좀 신경 안 쓰시고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이 0과 1이 써 있는 거는 이제 계기판의 조도 조절을 담당하는 이제 밝기 조절이라서 그냥 이제 항시 1로 맞춰놨고요. 여기 있는 메뉴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라이트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뜨게 됩니다. 차폭등은 말 그대로 이제 미등이고요. 좌측 주차등과 우측 주차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독일에서 이제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됐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한번 켜가지고 이제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거나 이렇게 안전 옵션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문짝에 보시게 되시면 전동 시트가 이제 예전에는 좌측 하단에 있었지만 여기 있는 이제 크리스탈 토그를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던 시트가 이제 여기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안장을 통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이동하시게 되시거나 낮춰주시고 올려주시고 또 등받이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꺾어주시게 되시면은 이제 헤드레스트는 네,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주시고 위아래? 네, 위로 또 당겨주시고 하는 거에 따라서 헤드레스트 높이랑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다 가능하시고요. 포지션 한번 편하게 대표님께서 맞춰주시면은 메모리 시트까지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으신데 바로 그냥 셋 버튼과 번호만 누르시면 이제 등록이 되시는 방식이에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차일드락이 같이 작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뒷문짝을 통해서 레버를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운전석에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차일드락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해제해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이제 바로 중앙 쪽에 이제 뭐 도어라든지 이제 썬블라인드를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이제 UI를 해놨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폰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조작해 보시면 되시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제 잠시만요. 시동을 일단 좀 걸고 진행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버튼이 이제 이렇게 중앙 하단에 있으시고요. 스타트 스탑이라고 써진 네모 버튼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이제 좀 위쪽에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되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도어를 제어할 수 있는 레버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누르게 되면 그냥 락킹 해제 기능을 담당하고요. 누르시고 직접 이제 미셔가지고 내릴 수도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A라고 써 있는 게 오토 버튼입니다. 이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닫힐 겁니다. 네, 이렇게 오토도어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대로 그냥 이제 누르시면. 그럼 이거는 운전석 거만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토도어 같은 다른 경우는 거는 예, 조작이 다른 안 쪽에서 되고? 이제 별도로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조 컨트롤러 조절 버튼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에 있는 UI를 사용하실 때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사용이 다 가능하세요. 꺾으시게 되시고 이제 중간에 나가셨다가 이렇게 메뉴 항목에서 이렇게 누르시게 되시면 엔터키 역할도 같이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뉴들을 다 이동해가지고 보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행 설정부터 해서 차량 내 상세 설정 한 번씩 다 잡아드릴 거고요. 안전경고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비상정지 및 긴급 제동을 포함한 이제 이런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차선 이탈에서 조향 간섭 박스를 이렇게 끄시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추가 경고나 이제 감소됨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조향 간섭 박스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두 개를 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께서 6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시다가 깜빡이를 안 켜시고 차선을 바꾸시게 되시면은 이제 원래 체크박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차로 이탈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제 조향 보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체크박스를 끄게 되면은 이제 핸들 진동으로만 이제 간단하게 동일 상황에서 알려주게 되고요. 조향 간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냥 고객님께서 깜빡이를 안 켜고 변경을 하시더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조향 간섭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속도 제한 어시스트를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네, 여기도 이제 전부 다 표준으로 일단 잡아드렸고요. 안전거리 제어 기능에서도 이제 정속 주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다음까지 출발까지 이제 어떤 제어 기능이라든지 중간에 반자율이 이제 일정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 해제되는 거 없이 이제 계속 작동하게끔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끈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 제어 기능 이제 이게 이렇게 켜져 있게 되는데,
반자율을 사용하실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앞뒤 차간거리 조절을 할 수 있는 막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지면서 중앙에 있는 UI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고요.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 제어 기능을 이렇게 켜두시게 되시면 트래픽을 반영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제어를 하게 되고요.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앞차한테 조금 더 가까이 붙게 되고, 원활한 교통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전거리를 뗄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원하는 안전거리 정도를 이제 트래픽에 따라서 당연히 자동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더 가까이 붙게 될지 더 멀리 뛰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또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터치를 그냥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리게 되거나 올리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조절이 다 가능하세요. 일단은 이제 표준 중간 단계로 한번 맞춰드렸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시고요. 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리프트 오프 지원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노우 체인을 사용하실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바퀴에 스노우 체인을 꼽았을 때겠죠. 이제 뒷바퀴가 원래는 이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 그래서 후륜 조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면서 이제 회전 반경을 조금 줄이고 서내 시에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뒷바퀴가 돌아가게 됐을 때 이제 체인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 차축에 무리가 가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별도로 활성화를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냥 이렇게 꺼지는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차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이드 브레이크라든지 스노우 체인 활성화, 이제 방금 전에 보신 모듈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동 체결로 놔주시게 되시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파킹 놓으시게 되거나 하면 오토홀드의 작동 여부 상관없이 자동으로 걸리게 되는 건데, 그냥 자동으로 컴포트 액세스 기능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렇게 체크가 돼 있게 되시면은 이제 키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차량 3m 이상 멀어지시면 자동으로 그냥 문이 잠겨버리고요. 1.5m 이내로 접근해서 가까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락킹을 해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용하실 건데 이제 그걸 편리하게 이용 이제 가능하신 기능이라 설정을 한번 해놨고요. 네, 트렁크 리드 같은데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킥모션입니다. 키를 이제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트렁크 이제 맨 중앙 하단에 그냥 이렇게 발을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제 킥모션이 동작하면서 발 동작만으로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트렁크를 열고 다시 닫고 조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기능 또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문을 이제 잠그고 열 때 이렇게 삑 하고 신호음을 한번 줘가지고 잠금 상태나 열림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요. 이건 잠금 이제 해제 시에도 이제 라이트를 2번 전멸해가지고 이제 잠금이 풀렸다고 일반 차량들처럼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잠금 및 해제 시에 이제 락홀딩 기능이죠. 미러를 이제 접어서 잠그고 이제 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미러가 펴지면서 세팅이 되게끔. 이걸 안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미래가 안 움직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전기를 뭐 좀 덜 잡아먹는 거는 있지만, 근데 고객님께서 좀 시인성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알아보시기가 좀 불편한 건 있으시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P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P 버튼이 근데 따로 없으세요. 이게 사실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차량은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그냥 자동으로 P가 들어가면서 주차 브레이크까지 같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이 잠겨 있다고 하면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해 주는 기능인데요. 도난 경보는 자동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냉난방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이 이제 첫 번째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냉난방 시스템 메뉴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그대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핸들 열선이라든지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죠. 그리고 이제 바람의 색이랑 이제 바람의 방향을 즉 아래로 쏠지 이제 차문으로 쏠지 하는 이제 주행 시에 이제 바람 모드를 설정하는 거고요. 양쪽 또한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 나눠서 지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온도 조절은 이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양쪽 이제 분리되게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 세기를 이렇게 올리게 되시면 원래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지 않죠. 모든 냉난방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대로 이제 바람 세기도 조절이 가능하시고, 온도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싱크를 눌러주시면 양쪽 온도도 바로 이렇게 같이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열선 시트 단계 똑같이 조절 가능하시고, 핸들 열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바람 상태는 제일 약하게 해놨을 때 그래도 이 정도 파워는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조수석 통풍이랑 열선을 일단 다 꺼놓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에어컨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꺼주시게 되시면 기본 송풍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컨트롤러가 꺼져 있더라도 히터는 다 가동이 되세요. 다시 이제 에어컨 사용하실 때만 이제 눌러주시면 되시고, 상시 오토 모드가 이제 보통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키기만 해도 뭐 바람 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제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어터 스크린이라고 뒤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31.3인치의 스크린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세요.
이거를 이제 앞에서도 뒤에서도 모듈을 통해서 켜고 접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눌러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지게 되고요. 기울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말 그대로 그림 그대로예요. 약간 이렇게 더 화면을 눕게 할지 열리게 할지에 따라서 이 기울기의 레벨을 또 조절할 수가 있으세요. 1로 바꿔보겠습니다. 2로 바꿔보겠습니다. 약간씩 이렇게 각도 조절도 별도로 가능하세요. 실내 조명 항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이제 독서등이라든지 이제 실내 무드등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들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야간 주행 시에 코핏 밝기는 말 그대로 야간 주행 시에 이제 계기판 밝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대로 터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1단계로 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로 좀 올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황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면 사용이 가능하시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인터랙션 바를 적용했다고 해서 기존 9가지에서 15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좀 선호하시는 색상이 있으시면은 이제 변경 적용도 한번 시켜드릴게요. 색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간접 조명들이라든지 이제 야간 주행 시에 감광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조도가 일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창문에 비치거나 시야 방해를 하는 부분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일정 조도 이하로 떨어지는 야간 시에만 조금 이제 이 인터랙션 바를 감광을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놨고요. 네. 라이브 비어클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면은 이제 각종 뭐 연비값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내용으로 가셔서 이제 뭐 차량 상태 보기 해가지고 이제 각종 경고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초록색은 전부 다 이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타이어 점검이나 엔진 오일 레벨은 이제 주행을 시작하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이제 포집해가지고 고객님께 어떤 알림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띄우게 되실 거예요. 체크 컨트롤에 하나가 떠 있는데요. RDC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공개 포집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모듈이라서 실제로 주행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게 되시면 자동으로 그냥 사라지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엔터키처럼 눌러서 혹은 그냥 터치하셔가지고 내용 눌러주시고 주행 데이터 보기로 이렇게 가시게 되시면은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0.9km로 이제 세팅된 뭐 연비라든지 총 이제 트립을 초기화한 이후부터의 총 주행거리, 뭐 평균 속도까지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행 데이터 측 이제 연비를 어떻게마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될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뭐 주유 후 정도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주행 시작 후는 이제 뭐 시동을 거신 다음부터 체킹을 하게 되고요. 개별 설정 같은 경우는 맞추게 되시면은 고객님께서 트립을 초기화하시기 전까지는, 같이 이제 초기화를 눌러서 해주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비를 찍게 되고요. 출고 후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냥 이제 찍게 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거의 뭐 한 5-6가지 항목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세요. 퍼스널이 이제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이제 말 그대로 뭐 그냥 표준 모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포츠 모드는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이피션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코 모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뭐 이제 약간의 연비 주행을 위해서 이제 세팅하게 되는 이제 에코 모드라 보시면 되시고요. 터치하시거나 누를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할당이 되시는 방식입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게 되고요. 네, 스포츠로 바뀌게 되면 지금 약간 옆구리 조이는 거 느껴지셨죠? 사이드 볼스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옆구리 지지라든지 이제 시트 포지션을 통해서 몸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도 되시고요. 바로 다시 눌러서 이제 뭐 이피션트로 이제 활성화를 하게 되시거나 말 그대로 이제 연료 소비가 적은 효율적인 주행 설정이 되고요. 이런 것들 조절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블라인드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모두 열기 눌러볼게요. 바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뒤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제어가 되게 되시고, 반대로 모두 닫기도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제 마이 모드죠. 이제 뭐 차의 모드 설정이라든지 뭐 시트 조절이라든지 마사지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서도 이제 각종 항목을 다 조절할 수가 있으세요. 마사지 기능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부 이렇게 내려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냉난방기는 아까처럼 이제 똑같으세요. 뭐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제 온오프도 다 이렇게 가능하시게 되시고요. 타이어 TV라는 뭔가 딱 봐도 이 스크린을 얘기하는 것 같죠. 눌러주시고 펼치기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뭐 네. 접기라든지 바로 파악하셨네요. 네.